첫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맨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브렌트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티아고는 중앙에서 볼 운반과 패스 전개를 책임지며 템포 조절의 중심을 잡는다. 샤데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공간을 흔들고 역습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전방으로 치고 나가는 위협적인 자원이다. 담스고르는 좌우를 오가며 컷신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순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붕괴시킨다. 특히 브렌트포드는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측면을 공략하는 2대1 구도를 자주 활용하면서 상대 윙백을 고립시킨다. 공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 채 볼을 탈취하면 곧바로 담스고르를 거쳐 전방으로 전개되며 공격의 속도가 끊기지 않는다. 결국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과 세밀한 전개가 결합된 구조로 맨유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맨유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우스 쿠냐는 전방에서 침투와 볼키핑을 병행하며 공격의 중심축을 맡는다. 마운트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실수와 빌드업 지연이 반복되는 단점이 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방에서의 날카로운 패스와 연계 능력이 위협적이지만 후방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립되는 시간이 늘어난다. 카세미로가 퇴장 징계로 빠지면서 중원 수비 밸런스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세컨드 볼 회수에서도 취약함이 드러난다. 3백 구조는 중앙 밀집도는 유지할 수 있으나 측면에서 윙백 단독 매치업이 반복되면 브렌트포드의 공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와 측면 공간 노출이 겹쳐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포드는 티아고의 전개와 샤데 담스고르의 측면 공략이 맞물리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맨유는 카세미로의 결장으로 중원 수비력과 압박 저항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측면 싸움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코모 대 크레모네세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코모 포메이션은 4-2-3-1이며 두비카스는 최전방에서 공간 침투와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며 상대 수비를 흔든다. 보이보다가 좌우 풀백 라인에서 왕성한 오버래핑과 수비 커버를 병행하며 측면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준다. 니코 파스는 이선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 능력을 활용해 공격 전개의 속도를 불어넣으면 후방 빌드업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코모는 좌우 측면에서 2대1 구조를 활용한 전개로 크레모넷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또한 두비카스가 중앙에서 수비수를 끌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윙포워드와 풀백이 측면을 파고들며 수적 우위를 극대화한다. 결국 코모는 포백 구조를 통해 측면 주도권을 장악하고 안정된 라인 간격 속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원정팀 크레모네세 포메이션은 3-5-2이며 보나촐리는 원톱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노린다. 오케레케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돌파 능력으로 뒷공간을 위협하지만 지원이 늦을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제르비는 중원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볼을 공급하지만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가 차단될 경우 공격 루트가 쉽게 끊긴다. 3백 기반의 전술은 중앙 압박과 수비 숫자 관리에서는 강점을 가지지만 측면 수적 열세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크레모네세는 측면 공략을 허용하는 순간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고 역습 전개 역시 단조로운 롱볼 의존으로 반복된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며 수비 라인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코모는 포백 구조를 활용한 측면 수적 우위와 두비카스의 침투, 니코 파스의 전개 능력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3백 전술이 가진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면서 풀타임 동안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측면 전술과 전방 움직임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줄 코모가 승리를 거둘 흐름이다. 세 번째 경기 첼시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앙 페드로는 전방에서 연계와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든다. 페드로 네토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속도로 상대 풀백을 공략하며 컷인 이후 슈팅 옵션까지 가져가는 능력이 돋보인다. 콜 파머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공간 감각이 탁월해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게다가 홈 경기 데이터적으로도 첼시는 승률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으며 브라이튼과 비교해 최근 경기력에서도 더 안정적이다. 산체스 골키퍼의 결장은 변수지만 공격진이 만들어내는 득점 기대값이 워낙 높아 경기 전체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첼시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브라이튼을 하프라인 안에 가둬두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원정팀 브라이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웰백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하지만 상대 압박에 고립될 위험이 크다. 미토마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최근 폼이 떨어지며 마무리 단계에서의 효율이 낮다.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려 하지만 첼시의 강한 압박에 쉽게 끊기며 전개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브라이튼은 최근 경기력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빠르게 무너지는 장면이 잦다. 특히 수비 라인이 뒷공간 노출에 취약해
파머와 네트의 움직임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원정에서는 주도권을 내주고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첼시는 파머와 네트의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맞물리며 브라이튼을 압박할 수 있다. 반대로 브라이튼은 미토마 의존도가 높고 체력 문제와 수비 뒷공간 노출이 겹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첼시가 홈의 장점을 살려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타는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고 세컨드볼 연결에 기여한다. 사르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측면에서 빠른 전개를 노리지만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가담이 늦어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약점이 있다. 휴즈는 중원에서 압박과 활동량을 담당하지만 상대 빌드업이 빠르게 전개될 경우 템포를 따라가기 버거워진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을 활용해 중앙 수비를 강화하려 하지만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순간 수비 블록이 흔들린다. 이 때문에 강한 공격 템포를 가진 팀들을 상대로는 실점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수세적인 운영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원정팀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키티케는 왕성한 움직임으로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모하메드 살라는 특유의 절묘한 공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여전히 리버풀 공격의 최전선에서 위협을 가한다. 소보슬러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세컨드볼 회수에 강점을 보이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축이다. 리버풀은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상대 진영 깊숙이 전진해 공격에 가담하며 클래식한 형태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만들어낸다. 특히 살라와 각포가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 팰리스 3백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리버풀은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무기로 경기 전반을 지배할 수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 라인을 압축적으로 세우려 해도 리버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전환을 막아내기 어렵다. 리버풀은 살라와 각포의 날카로운 움직임, 소보슬러이의 전개, 에키티케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모든 라인에서 우위를 잡는다. 결국 이번 승부는 압도적인 전력차와 전술적 상성 차이를 바탕으로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리즈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피로에는 중원에서 이선 침투와 전방 마무리를 동시에 노리며 공격 전개에서 날카로운 연결 고리가 된다. 제임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적인 돌파를 보여주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드러나며 득점 전환율이 낮다. 슈타은은 중원에서 압박과 연계 모두에 관여하며 전환 시 빠른 패스를 통해 공격 속도를 높인다. 다만 리즈는 포백 수비 라인이 간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순간적인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압박 실패 이후 수비 블록이 어긋날 경우 상대 공격수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본머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에바니 우송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는 순간 결정적인 슈팅으로 이어가며 득점력을 책임진다. 세메녀는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기반으로 에바니 우송과의 2대1 패스 플레이에서 위협을 창출하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벗겨내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테버니어는 측면에서의 전진성과 크로스 능력이 돋보이며 세컨드 볼을 회수해 두 번째 공격 찬스를 만들어낸다. 본머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연계가 결합돼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공격 패턴을 유지한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리즈의 포백을 교란시키며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 가능성이 크다. 본머스는 에바니 우송과 세메뉴의 원투 패스 플레이와 테버니어의 측면 지원으로 리즈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리즈는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포백의 간격 관리 실패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공격의 유기성을 극대화하며 리즈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맨시티 대 벌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맨시티는 4-1-4-1 전형 속에서 홀란드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압박한다. 도쿠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로 공간을 벌려내고 순간 가속으로 벌리 풀백 라인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중원과 측면을 유연하게 오가며 템포 조율과 탈압박 전개를 동시에 수행해 경기 리듬을 쥐고 흔든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선 이어 포스트를 향한 정밀한 헤더 패턴은 벌리 수비 조직을 와해시키는 확실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결국 맨시티는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디테일을 동시에 가동하며 벌리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벌리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포스터가 전방에서 연계와 압박을 병행하지만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앤서니는 빠른 침투와 크로스로 변화를 노리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질 때 위력이 반감된다. 컬레는 더블 볼란치의 한 축으로 수비 커버를 담당하지만 중원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경우 뒷공간 노출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벌리는 활동량과 투지로 맞설 수 있으나 압박 강도와 세밀함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경기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라인 간격이 벌어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할 공산이 크다. 벌리는 버티는 축구로 대응하려 하겠지만 전술적 세밀함과 압박 강도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맨시티는 홀란드와 도쿠, 베르나르도 실바를 앞세운 다이내믹한 공격 루트를 통해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를 동시에 활용한다. 이 차이가 곧 스코어 차이로 이어질 것이며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무난히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